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9시 30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업데이트 할 때쯤 되면 내년이 돼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으면 바로 저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안 해드리죠.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다른 분하고 미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연락이 오면 제가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통화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카톡이나 라인으로 일단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 뭐라고 정리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남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끔씩 보면 부동산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의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해드릴 수 없는, 솔루션을 드릴 수 없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짜고짜 만나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도 계시냐면 방콕에서 제비를 만났는데 그래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자기가 방콕에서 부동산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 물어보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자를 받고 상담 약속을 잡고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보통 상담은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시간이 있으실 때 약속을 잡아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구절절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빨리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투자 자금대입니다. 가끔씩 연락 오셔서 이런 분들 계십니다. 사장님, 자금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물어보면 그분이 얼마면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 방콕 콘도가 200억 넘는 것도 있고 1억도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200억 넘는 것도 있고요. 1억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아예 진행이 안 되는 분이고요. 제가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하지 않고는 대면 상담을 잘 안 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면 상담하러 갔을 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의 자금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금이 2억 정도인데 제가 20억짜리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자금대입니다. 이건 태국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부동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가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태국 같은 경우는 임대와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을 사시는 분도 있지만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은 목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예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주재원인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애들 교육 때문에 국제학교 다니기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직장, 학교 다 다르겠죠. 그러면 그게 맞춰서 솔루션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비즈니스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관광만 자주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광 와서 거의 골프만 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하고 엄청 먼 데다가 콘도 사드리면
좋겠습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골프장하고 가까운 데 사들여야 그분한테 훨씬 더 만족감이 크겠죠. 자,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자금대와 그리고 투자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연락 와서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제가 A 콘도를 봤는데요. 이 콘도는 어떻습니까? 물어보시는 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콘도를 예를 들어서 뭐 괜찮다 싶으면 가서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분은요, 그냥 자기가 고른 콘도가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확인하러 연락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혹시라도 이 콘도에 문제가 있어서 사장님, 그 콘도는 사장님이 압구정동 돈으로 도봉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콘도 평균 가격이 15만 바트인데 사장님이 사시려는 건 30만 바트예요. 옷이 맞지 않죠. 또 그리고 이 콘도는 외국인 쿼터 가격이 태국인 쿼터보다 15% 비쌉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콘도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나 얼마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콘도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가 오늘 고른 콘도가 과연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특정 콘도를 물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잘 안 믿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금대가 3억이고 임대 및 투자를 위해서 콘도를 산다라고 하면 제가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컨디션에 있는 콘도 3개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주고 결정을 하라고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명 중에 95명은 똑같은 콘도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가격이 좀 높다라고 합시다. 높으면 옵션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15억 정도 하는 콘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제가 한 4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다라고 합시다. 실제로 15억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100명한테 보여드리면요 95명 똑같은 거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특정 지어봅시다. 태국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고 3억을 가지고 실수요로 투베드룸을 사야 한다라고 하면 지역이 굉장히 특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훨씬 더 적어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20개를 본다라고 하면 그건 의미 없는 짓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임대와 투자는 다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했듯이 지역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다. 그러면 뭐 한 가지 우려점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대 가격이 아무래도 판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역 임대 가격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 조금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그 돈이면 딴 데가 조금 더 넓은 집 쓸 수 있는데요. 정도만 솔루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니야 나는 이 집이 좋아. 이 콘도 너무 좋아. 이 콘도 사진 봤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콘도 임대 찾아가지고 드리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매매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두 번째로 15% 비싸다고 합시다. 그러면 임대를 받을 때는 태국인 주인이든 외국인 주인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좋은 가격에 좋은 집 들어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 관계가 없죠, 임대는. 그러니까 임대하고 매매는 아예 솔루션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콘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억의 자금대에 임대 투자용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 전체에 있는 콘도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거기서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사러 어느 단지에 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동산 업자가 그 단지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3개를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3개 중에서 또 제일 좋은 건 누가 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11억짜리 보여주고요.
그 다음부터 10억짜리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 보여주면 11억짜리와 10억짜리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억이라도 대출 더 받아갖고 11억짜리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국의 커미션 기준은요,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금이 들어오면 커미션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분양하는 걸 사고 3년 후에 완성이 되면 한 달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지나면 커미션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하고 제가 빠이빠이 하고 앞으로 너무 올라라 그러고 합니까? 안 하죠. 제가 소유권 이전부터 인테리어 구축, 그 뒤에 임대, 그리고 관리, 그리고 후에 매매까지 전부 다 제가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 콘도나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임대 관리하면서 제가 수고비 10원짜리라도 한 장 받고 있냐면 10원짜리 한 장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임대 관리 못 받으시는 제 고객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고객이 아니죠. 제가 만든 룰을 계속해서 어기시는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분 있었는데 지금은 몇 년 동안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콘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콘도는 여러분들이 3억짜리로 투자 임대로 해서 저한테 문의가 오면 방콕에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콘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9명이 3개를 보여주면 그 중에 선택하는 건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 많이 보는 거 좋습니다. 제 유튜브 많이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 상담 시간이 짧아지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많이 오랫동안 공부할 거라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상담 30분 받는 게 며칠, 한 달 내내 하루에 하나씩 보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 거래를 해보신 분, 진행을 해보신 분들은요, 그거 안 봐도 됩니다. 거래를 진행하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실제로 경험적으로 축적한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안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새해에도 저는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상담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부동산 산다라고 해도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분들 많은 거 압니다.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부동산 투자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실제로 여기 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용기가 없으시다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이 부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대를 설정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나서 저한테 연락만 해주시면 제가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